흐르는 대로 가볍게 산다. 첫째, 머리를 뜨겁게 하지 말자. 현대인은 이런저런 일로 머리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다.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지위를 높이겠다고,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고, 대인 관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느라고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이 넘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생각은 머리를 과열시키고 마음의 한 뼘의 여유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급적 머리를 과열시키지 말 것이요. 과열되었다면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실천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할 일이다. 단전호흡이나 명상, 혹은 자율훈련법이나 근육이완법과 같이 서구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완법으로 건강한 심신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조용하고 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준다. 한편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활발하고 동적인 방법도 우리를 건강한 심신 상태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얻는 즐거움은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정적인 방법을 통한 즐거움과 다르지만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무엇이든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조화로운 것이 좋다. 즐거움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유형의 즐거움을 조화롭게 갖는 것이 좋다. 정적인 즐거움도 좋지만 동적인 즐거움도 좋다. 묵직한 즐거움도 좋지만 가벼운 즐거움도 좋은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평소에 좀 심각한 편이어서 가벼운 즐거움의 기회를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자신이 좀 가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명상과 같은 진중한 방법을 통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더 쿨하게 살아보자. 둘째, 마음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즐겁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평화롭게, 희망차게, 들뜨게, 감사하게, 뿌듯하게, 자신있게, 의욕에 넘치게 만들어주는가? 한마디로 무엇이 당신을 웰빙 상태로 만들어주는가? 지금 종이 위에 적어보라.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써내려가면 된다. 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듯 마음에도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다.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긍정적 정서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웰빙 목록은 마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음식 메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음식에 관심을 두듯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메뉴를 늘 기억해 두고 마음의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웰빙 목록을 작성하고 자주 돌아보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정서를 자가 공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웰빙 목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살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권태롭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질투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태에 점점 더 매몰되어 버린다. 그러기 전에 능동적으로 웰빙 목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나를 위해 타인에게 친절하라.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말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행복을 느낀다. 왜 우리는 한마디 말에 이토록 감동받을까? 말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관계는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바로 친절이다. 하지만 모든 친절한 행동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친절 행동이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베푸는 사람이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습관적으로 실천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신선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구에 와서 살다가 100년도 못 살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동일한 숙명을 지녔다.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며 산다면 삶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지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자. 작지만 신선한 친절을 만들고 실천하는 재미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넷째,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운함과 미움은 사실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나의 속상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가 많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사랑과 존중은 서운해하거나 미워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고 강제로는 더더욱 얻을 수 없다.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낸다.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만히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나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떠올린다. 차차 그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내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대상을 점점 넓히다 보면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내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자명해서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상식이 아닐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유럽의 언론에 실린 마호메트 풍자 만화 때문에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성난 시위가 일어나 유혈 사태까지 간 일이 있었다. 이것은 서방 세계 사람들과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서로 달라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상식처럼 생각되는 것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태도다. 자신의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친구가 한 스승님께 배웠다는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오면서 빌려온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것이다. 삶의 매 순간 휘청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바람에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기를, 흔들리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지혜와 함께 걷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